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역량 올리기 부분이죠. 스스로 정리하기,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기, 그리고 이어서 과학으로 통하다 내용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량 올리기 부분에서 스스로 정리하기 부분을 읽어볼까요? 1. 생각 그물을 완성하며 중단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자. 생각 그물이었군요. 1단원에서는 생각 조각이었는데 여기서는 생각 그물이네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원소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우주의 원소 분포, 그다음에 우주 초기의 원소 형성, 별에서 생성되는 원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별빛의 땡땡을 분석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내었다. 자, 땡땡 뭐가 될까요? 스펙트럼 되겠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내었다. 두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땡땡과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두 원소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아, 수소였죠, 수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우주 초기의 원소 형성에 대해서 대폭발,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땡땡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헬륨이었죠.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갑시다. 별에 생성되는 원소를 보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있었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었는데 별 내부에서 땡땡 반응으로 탄소, 산소, 규소 등의 원소가 생성되었다. 별 내부에서 땡땡 반응으로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는 핵융합 반응이었죠.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 규소 등의 원소가 생성된다. 그래서 탄소, 헬륨, 뭐 수소 이렇게 생성된다고 했었고 이것은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의 내부를 나타내는 모식도였었고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에 대해서는 가운데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규소나 황, 그 다음에 네온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헬륨,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맨 외곽에는 수소. 질량이 태양보다 크거나 태양 정도거나 모두 다 외곽에는 수소. 그 다음에는 헬륨. 그 다음에는 탄소. 탄소죠. 근데 이제 탄소 안쪽으로 뭐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철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에 대한 것이었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 대해서는 땡땡 폭발 과정에서 구리, 금, 우라늄 등의 원소가 생성된다. 땡땡 폭발. 이게 나왔었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구리, 금, 우라늄 등의 원소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땡땡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로 땡땡이 형성되기 이전의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이다. 무슨 성운이었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운이지요? 뭐겠나요? 음, 음, 태양계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로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별에서 생성된 원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 조각을 참고하여 핵심 질문에 관한 내 생각을 써보자. 생각 조각이 있었군요. 네. 자, 1번을 보면 과학자들은 땡땡을 연구하여 별은 주로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내었다. 과학자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과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여 별의 무엇을 알아내는가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 이거 맞출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과학자들은 앞에 우리 스펙트럼 배웠잖아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연구하여도 좀 그렇고 분석하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별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와 산소 등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는 별 내부에서 땡땡으로 만들어졌다. 땡땡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앞에서도 다 나왔던 건데 이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 중에 탄소, 산소가 있을 텐데 그 별 내부에는 이것들의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것을 다루는데 이 미시적인 원자, 분자 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여기 질문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별을 이루는 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루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별을 이루는 물질은 뭐 수소, 헬륨, 탄소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도 뭐 이제 우리 그 파이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 분율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별 내부에서 우리가 이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와 산소 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초신성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무거운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 되었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도 그런 류로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그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그 태양계 안에 그 지구가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생성이 되고 그 지구 안에 인간도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일부 유사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논리로 이 단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봅시다. 자, 1번 그림을 보면 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 B, C가 있는데 A는 밴드 D가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B도 연속 스펙트럼에서 밴드만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C는 그 온전한 연속 스펙트럼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번 문제를 보면 A, B, C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시오. 그럼 A는 뭔가요? 어떤 특정한 원소들을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이었죠. 그 다음에 B는 뭐였냐면 흡수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었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라 쓰시면 될 것 같고, AC 중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어느 것인지 고르시오.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뭐냐면 우리 그 여기 방출되는 스펙트럼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출 스펙트럼 A를 골라야겠죠. 방출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그다음에 2번 스펙트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히어,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니은,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출선과 흡수선의 파장은 같다. 디귿, 별이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일단 기억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음,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은 그 기체에서 방출된 빛은 방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별빛이 흐르는 그 스펙트럼은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과 기체에서의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모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그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을 보십시다. 그림은 기체 AB의 방전관과 별을 관찰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B 별. 그럼 1번. 1번 보면은 A와 B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붉은색 선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A와 B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붉은색 선. 이게 지금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그 파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파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A, B 중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는 어느 것인지 쓰시오. 요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는 B가 되겠죠. 여기 B. B에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그다음에 요 놈이 여기 나타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이 여기 나타나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별 스펙트럼을 보면 요 그 A에서의 그 방출선이 모두 안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 안 들어있잖아. 얘도 안 들어있고, 여기도 안 들어있고. 근데 B의 방출선을 보시면 B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 딱 맞죠? 여기 딱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죠? 그러니까 B가 별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다라고 우리는 정지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폭발 이후 생성된 입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가 양성자, 나 전자, 다 헬륨 원자핵, 라 수소 원자. 입자가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 대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쿼크,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물질의 가장 근원이 되었던 쿼크가 생성이 됐겠죠? 쿼크랑 전자가 같이 생성이 됐을 텐데,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쿼크와 전자가 나왔으니까 전자가 처음 나왔을 것 같고, 대폭발 이후에 전자. 그다음에 쿼크 전자였었고, 그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될 테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양성자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양성자가 중성자랑 결합을 하면 헬륨의 원자핵이 됐었죠. 그리고 이 헬륨의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을 하면 헬륨 원자가 됐었고, 수소 원자핵과 결합을 하면 수소 원자가 되잖아요. 그죠? 좀 약간 복잡한데, 전자랑 쿼크가 생겨서 전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것 같고, 요대로 요 보기에서 고르자면 전자. 그 다음에는 이 쿼크란 놈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될 테니까 양성자가 다음에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그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이 이 양성자인 수소 원자핵이 전자랑 만나서 수소 원자를 만들었을 테니까 나가다라가 아닐까요? 나가다라 순으로 나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네요. 자, 5번.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기억. 초기 우주에서 별은 성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니은,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중심부에서 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이 생성된다.
디귿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디귿을 보세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아니었죠.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근데 디귿은 아니야 일단. 그렇죠? 근데 옳은 것만 고르니까 디귿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의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초기 우주에서 별은 성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음, 밀도가 낮은 데서 생성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쪽에서 약간 그런 쪽에서 생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맞다고 보이고, 얘는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이 수축한다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를 반응시켰다. 뭐 이런 내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생성됐다. 이건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기억 니은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태양계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기억.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 니은, 원시행성은 미행성체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디귿, 행성과 위성은 태양계 원반을 이루던 물질에서 형성되었다. 자, 6번입니다. 내용을 보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기억. 태양계에서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 은하의 초신성 폭발,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초신성 폭발 때문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 거예요. 생성된 거죠. 그리고 중심부에 그 태양이 있었잖아요. 태양이. 그다음에 원시행성은 미행성체의 충돌로 형성이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행성과 위성은 태양계 원반을 이루던 물질에서 형성되다. 태양계 원반을 이루던 물질에서 미행성체가 됐고 그게 행성과 위성이 되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또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7번. 우주와 지구 및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기억.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어디서 많이 나온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인간의 몸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건 두 개의 우리 분율표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을 보았을 텐데 요거는 확인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는 지구 탄생 이후 지구에서 생성되었다. 인간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뭡니까? 탄소인데 탄소는 지구 탄생 이전의 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지구에서 생성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억만 맞는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8번을 볼까요? 8번은 그림은 대폭발 이후 서로 다른 식의 우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 가, 수원자, 헬륨 원자, 수소원자와 전자가 수소원자 핵과 수소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수소 원자가 된 거죠. 그다음에 헬륨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나는 헬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그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그다음에 수소 원자 핵이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온 것은 기억. 대폭발 이후의 우주의 모습은 가에서 나로 변하였다. 니은 어, 가는 대폭발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다. 그 나의 시기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는 약 3대 1이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옳은 것만 고르라 했습니다. 아까 수소헬륨의 질량이 3대 1. 요게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겠고, 이 내용을 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대폭발 이후,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의 모습은 가에서 나로 변했느냐? 그게 아니고 나에서 가로 변했죠. 원래 요렇게 생겼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소 원자 핵이 생성되었고 그게 전자와 만나서 수소 원자가 됐고 헬륨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에서 가로 가는 방향이 맞다. 그다음에 니은 가는 대폭발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모습이다. 대폭발이 어, 어,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모습은 나하고요. 나하고 요 가는 아까 몇만 년 전이었었는데 38만 년 전인가 그때 지났을 때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것이니까 디귿만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9번을 봅시다. 9번을 보면 그림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난 서로 다른 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니은 가는 시간이 지나면 나로 진화한다. 디귿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는 별은 나이다. 자 봅시다.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별의 질량은 이 질량이 별의 질량이 되게 작죠. 왜냐면 여기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량이 작을 거예요.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 요거는 태양보다 무거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가 되겠죠. 그럼 니은 가는 시간이 지나면 나로 진화를 하느냐? 가는 음,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탄소에서 끝이죠. 맨 처음에 수소였는데 수소 핵발이 일어나고 나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나서는 탄소가 된 이후에는 그 더 이상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 나로 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는 별은 나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네. 그러니까 니은 들어간 건 답에서 빼야 됩니다. 요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기억 또는 기억 디귿인데 답은 3번. 자, 과학으로 세상 보기를 봅시다. 10. 과학 유용성. 다음은 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 수소가 헬륨으로, 나, 실리콘이 철로, 다, 산소가 네온으로, 라, 헬륨이 탄소로. 별 내부에서 가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어렵습니다.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의 형성 이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못한 까닭을 이의 결과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3.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가 태양계 형성 이후 태양계에서 생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이의 결과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1번. 과학의 심리적 가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것을 관측하였다고 가정하고 이 현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시로 표현해보자. 어렵습니다. 자, 과학으로 통하다. 우연히 찍힌 초기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2022년 7월 11일 현존하는 광학우주망원경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제임스 웹이 촬영한 전체는 지구에서 40억 광년 떨어져 있는 SMACS 0723 은하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은하의 주변에 있는 휘어진 모습의 은하들이 함께 찍혔다. 촬영된 은하 중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라고 한다. 이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130억 년이 걸리므로 우리에게 관측된 은하의 모습은 130억 년 전의 모습이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임을 고려하면 이 은하는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렇게 생겼고 그때 찍어온 사진이 이렇던가 봅니다. 자, 소통하기. 130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우주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그 몸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서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학으로 세상 보기 이 내용은 매우 어려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